로순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의 소식 2022년 8월 8일입니다. 오늘은 다시 백신 접종을 향해 가는 세상, 코로나 어린이 사망 관련해 가지고 함께 나눠볼게요. 어느새 2022년의 시간 중에서 7개월이 후다닥 지나갔네요. 지난 2020년하고 2021년 2년은 그냥 훌쩍 건너뛴 것만 같고, 그래도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시기가 올해 봄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이 자유로운 시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좀 씁쓸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의 설명을 함께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계속 코로나19로 어린이들이 더 많이 확진되고 있고 또 4명이나 사망했다는 기사들이 폭증했었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1년에 평균 약 3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하루에 한 800명 넘는 사람이 죽는 거죠. 그 중에서 0세에서 19세까지는 한 3% 정도가 사망하고요. 그래서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19년에 0세에서 9세까지 어린이라고 보통 부르죠. 1233명이 죽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0세에서 19세,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는 총 약 2,00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 소아들이 사망을 했네요. 그래서 0에서 9세까지 어린이들을 따져보면 매달 평균 0에서 9세까지 한 100명 정도가 매달 평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매달 한 165명 정도가 죽는 거고요. 즉 어린이들은 한 명도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다라는 이런 접근이 아니고, 어린이와 청소년도 매일 어떤 이유로든 죽는다라는 이런 접근이 감성을 배제한 이성적 접근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머릿속에 좀 담고요. 7월에만 4명 사망. 근데 여기도 보면 고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고열, 탈수, 공통증상의 고열, 열 조절. 그래서 아래 기사도 고열을 큰 증상으로 꼽았어요. 그 다음에 또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응급실에서 고열 어린이들을 받아주지 않아서 힘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열이 높이 나서 떨어지지 않으면 다른 합병증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은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죽은 어린이들의 사망 원인이 모두 코로나19 때문인지 아닌지도 아직은 확실히 모릅니다. 대부분 사망 후에 PCR 검사를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찌꺼기가 검출되면 이제 그때 코로나로 그 죽은 원인, 사인을 적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이다라는 미국의 일선 의사들이 증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코로나19가 죽은 것의 직접적인 원인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좀 품게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어린이들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이런 단순한 보도만 계속 접하다 보면, 먼저는 코로나19에 우리 어린이들을 안 걸리게 해야겠다는 보호 본능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도 백신을 맞춰야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도중에 또 뉴스를 봤더니 새로 떠오르는 정기석이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소아 청소년들 코로나 사망 예방법은 백신뿐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요. 소아 청소년들 코로나 사망 예방법은 백신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또 맘카페 같은 데서는 이제 어디서 빨리 우리 아이들한테 백신을 맞출 수 있는지 정보도 교환하느라 바쁠 것이고요. 언제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거. 그래도 여태까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던 분이라면 이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떠오를 겁니다. 아, 맞아. 백신은 코로나19를 예방하지는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그런데 이미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부모들은 이런 정보를 또 떠올립니다. 하지만 중증은 막아줄 수 있다는데? 중증은 막아줄 수 있다는데 사망까지 가게 하지는 않잖아.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죠. 근데 알고 계시죠? 처음에는 코로나19 백신이 이거 백신 맞으면 안 걸린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었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90%, 70, 80 떨어졌다가 50% 했다가 이제는 뭐라 그래요? 예방 안 된다고 자백하잖아요. 처음에 중증 예방
중증을 가는 걸 중증을 가는 걸 막아준다도 뭐 90%였다가 70%였다가 뭐 50%대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요? 지난 2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들을 또는 말을 계속 번복해 오면서 결국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백한다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추가해가지고 두 가지를 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돌아다닌다고 주장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있잖아요. 요거 지금 다 변종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2019년에 처음 나온 그놈하고 비교할 때 수차례 또는 수십 차례 변종이 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RNA 바이러스의 특성상 변종이 될 때마다 치명률은 떨어지고 전염력은 강해진다. 이런 식으로 그 지난 몇백 년 동안 축적된 의학 지식이 이런 식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걸린다고 하는 그 바이러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초기에 떠돌던 그 바이러스보다 훨씬 약한 것들이죠. 변종이 많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난 2년간 잘 생각해 보세요. 2년간 안 죽고 잘 버텨냈던 아이들이 이제부터 더 약해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죽기 시작한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태까지 아이들 백신 안 맞히고 잘 버텼던 부모들이 이제 흔들려가지고 더 약해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까봐 이제부터 다시 또 막 맞힌다? 줄 선다?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도대체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걱정이 돼요. 백신을 예방 접종 맞아라 이런 것들, 뭐 확산된다, 확진자 뭐 많이 나왔다, 뭐 병원에 많이 입원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기사들이나 뉴스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질병과 관련된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간, 뭐 심장, 뭐 혈전, 뭐 뇌, 자궁 등 암이나 염증 관련한 기사들이요. 그 기사에서는 백신 얘기 안 해요. 코로나 얘기 안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 의심되면 뭐 해봐라. 이럴 때는 뭐 이런 걸 의심해봐라. 이럴 때는 이런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런 질병 관련한 기사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걸까?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의심해 보신 적 없나요? 이게 이미 백신 부작용이라는 거는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가 대규모의 손해배상이라던가 또는 향후에 있을 법한 법 공방, 그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인정 안 해줘서 그렇지, 말은 뭐 인정해 주겠다, 뭐 1억 원씩 뭐 보상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인정한 건이 몇 건인지 이제 살펴보세요. 인정 안 해줍니다. 여태까지 거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주변에 백신 부작용 겪는 사람이 많은 거 제 주변에 꽤 있거든요. 저만 그런 건가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그래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도 귀를 꼭 기울여 보시기 바래요. 그 수많은 백신 부작용 중에서 한번 심낭염, 심장에 있는 주머니에 생기는 염증을 살펴봅시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있어요. 공기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통계 자료를 내는 곳 같아요. 그 공식 통계 자료 한번 보시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여기 보세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세요. 요 그래프가. 심낭염 환자가 1775명에서 해봤자 1839명 아주 소폭으로 증가하는 경우잖아요. 2020년까지. 그런데 2022년에 요게 훅 뜁니다. 이렇게 3582명으로요. 거의 2배가 증가하게 되죠.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나요? 이때와 이때 사이에 뭔 일이 있었길래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한 때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하반기예요. 그 다음에 그때로 급속도로 증가해서 또 국뽕 한번 왔었죠.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 단결을 잘해서 거의 90%까지 이 짧은 시간 안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도달했다. 국뽕할 필요도 없는데 국뽕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뉴스에서도 그렇게 또 자랑스러워하게 했었고요. 자, 그런데 2022년에 안타깝게도 전 국민의 87%가 백신을 접종한 것이 백신의 부작용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심낭염이 이렇게 확 폭증한 이유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실제로 이 기사에서는 그것이 그 이유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 설마 했는데 가슴 통증 심낭염 환자가 2배나 쑥. 그 다음에 나중에 기사를 따로 보시면 뇌출혈, 백혈병, 자가 면역 간질환 이런 것들, 이순규 교수 연구팀이
백신 접종한 이후에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겨서, 즉 백신으로 생겨난 코로나 돌기 단백질이 많이 생겨나서 그것을 공격하던 면역 세포들이 간까지 가가지고 간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 질환이 생긴 거죠. 이런 것이 부작용으로 인정됐다라는 것을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강조를 안 해도 이미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은 알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노바백스는 안전하다고 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이런 부작용에 아나필락시스가 포함되는데 이거 하나만인 게 아니라 다른 부작용도 많이 있다 이거죠. 이제 우리가 충분히 속았잖아요. 지난 2년 넘게. 이 거대한 거짓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족이 심각한 부작용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도 아주 큰 은혜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백신은 더 이상 맞지 마시고 자녀들한테는요 절대 백신 맞추지 마시고요.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한테 맞지 마시고, 또 안 맞으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당당하게 건강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두렵게 하거나 공포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가족들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 죄책감을 들거나 이런 것들을 막 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자는 것이 제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영상 보시고 걱정이 되신다면 우리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고 잘 운동하면서 하루를 감사히 보내는 것에 우리가 노력하면 좋겠어요. 이러한 시기에 TV 시청 시간하고 뉴스 보는 시간은 반으로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샬롬.